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정자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를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일시시당 1600만 마리 미만이면 핍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불임 남성이 약 가 여기 해당되죠. 태세, 마이크로 태세. 처음 들으면 외계 어렵죠?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약을 가질까 고민하는 분들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이 안 되면 흔히 여성 쪽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난임의 절반은 남성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7% 정도가 경험하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은 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정자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태세, 마이크로 태세와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드리고 이 방법들로 얻은 정자를 시험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를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남성 100명 중에 1명, 불임 남성 10명 중에 한두 명에서 나타나는 이 상태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막힌 거죠. 정식 명칭은 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그 안에서는 정자를 잘 만들고 있는데 정자가 나오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은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출고시키는 트럭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막힐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정관 수술 후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정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원하실 때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정관이 없는 경우 CBAVD인데, 이런 분들은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 CFTR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부고환이나 사정관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좋은 소식은 정자 채취 성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막힌 곳에서 꺼내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비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고환 자체가 정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됐거나 저조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문제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Y 염색체 결실 호르몬 문제, 고환 손상, 항암 치료 후유증 등입니다. 이 경우는 정자 채취가 더 어렵지만 그래도 현미경 수술에서 45%에서 63% 정도 정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정자는 있는데 수가 너무 적은 상태를 핍정자증, 보통 올리고스포미아라고 합니다. WHO 2021년 기준으로 정자 농도가 일시시당 1600만 마리 미만이면 핍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불임 남성이 약 25%에서 30% 정도가 여기 해당되죠. 가장 흔한 원인은 정계 정맥류입니다. 고환에서 가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서 고환 온도를 높이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거죠. 다행히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며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뒤 정자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정액검사.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2 내지 7일 정도 금욕하신 후에 2회 검사하시는 게 표준입니다. 한 번 결과가 안 좋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정자는 컨디션에 따라 변동이 크니까요. 2단계 호르몬 검사. FSH, LH, 테스토스테론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수치들로 공장이 멈춘 건지 아니면 사령탑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안 내리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령탑 문제라면 호르몬 주사로 80에서 95% 정도는 정자가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검사. 무정자증이나 심한 핍정자증이면 염색체 검사, 획형 분석과 Y 염색체 미세 결실 검사를 합니다. 특히 Y 염색체의 AGFA, AGFB가 완전히 없으면 정자 채취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AGFC만 없으면 50 내지 70%에서 정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단계 영상검사입니다. 음낭 초음파로 고환 크기, 정계 정맥류의 막힌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경직장 초음파로 사정관 폐쇄 여부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검사로는 정자 DNA 분절 검사가 있는데, 정자가 있어도 DNA가 손상되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30% 이상 손상되어 있으면 보조 생식술 성공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원인 불명 불임이나 반복적인 유산 시에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약간 하이라이트인데요. 폐사, 태사, 태세, 마이크로 태세. 처음 들으면 외계어 같죠? 하나씩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폐사는 바늘로 쏙 빼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죠. 폐사는 경피적으로 부고안에서 정자를 흡인하는 방법인데요. 한글로 해도 되게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부고안에서 바늘로 쏙 빼내는 방법입니다. 부고안은 고안의 옆에 붙어있는 정자 저장소입니다. 국소 마취하고 가느다란 바늘로 찔러서 정자를 빨아들입니다. 시술 시간은 한 15에서 한 30분 정도, 흉터도 없고 당일 귀가가 가능합니다. 언제 쓰냐 하면 정관 수술 후나 선천적 정관 결손처럼 길이 막혔지만 정자들 만들어지는 경우에 씁니다. 성공률은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요. 단점은 맹목 쪽으로 바늘을 찌르니까 부고안이 다칠 수 있고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인 비폐쇄성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태사는 고안에서 정자를 직접적으로 흡인하는 방법인데요. 폐사가 부고안에서 뺐다면 요거는 고안에서 직접 바늘로 빼는 거죠. 폐사가 실패했거나 부고안 접근이 어려울 때 보통 시도를 하고요. 폐쇄성 무정자증에서 80% 이상, 비폐쇄성에서는 10% 내지 30% 정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장점은 폐사처럼 간단하고 빠릅니다. 단점은 비폐쇄성 무정자증에서는 성공률이 너무 낮고 마치 야구장에서 눈 감고 공을 던져서 맞추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음은 태세입니다. 태세는 고안에서 정자를 흡인하는 게 아니라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이번엔 바늘이 아니라 음낭을 1 내지 2cm로 직접 절개를 해서 고안 조직을 직접 떼내는 방식입니다. 폐쇄성 무정자증에서 거의 100%, 비폐쇄성에서는 25%에서 한 50% 정도 성공을 하고요. 폐사나 태사보다 많은 정자를 얻을 수 있어서 동결 보관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단점은 조직을 많이 떼니까 고안 손상이 크고 회복하는데 1, 2주 이상 걸립니다. 붓기와 통증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태세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태세는 현미경 하에 고안 안에 있는 정자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골든 스탠다드인데요. 수술 현미경으로 15배에서 한 25배 정도 확대를 해서 고안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거고요. 고안 안에는 수백 개의 가는 관세정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자를 만들고자 하는 부위를 골라서 선택적으로 채취하는 겁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맥을 정밀하게 찾는 것 같은 거죠. 성공률은 비폐쇄성 무정자증에서 45에서 한 63% 정도까지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고요. 기존 태세의 25에서 50%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보고 정확하게 찾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장점은 조직을 10에서 70배 정도 적게 떼어냅니다. 그래서 고안 기능이 보존되고 남성 호르몬의 저하 위험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혈관 손상도 최소화됩니다. 단점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긴 수술 시간과 전신 마취, 비용도 비싸고 전문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까 고민하는 분들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폐쇄성 무정자증의 길이 막힌 경우, 이때는 1차는 폐사가 간단하고 성공률이 높고요. 실패를 하면 태사, 그래도 실패하면 태세. 비폐쇄성 무정자증에서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마이크로 태세로 좀 더 정밀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이 정답입니다. 3에서 6개월 내에 무정자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죠. 남성 불임의 30에서 80%에서 정액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정자 농도가 정도, 운동성은 정도를 갖다가 감소시킵니다. 미래에는 AI가 대화를 고르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 불임은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